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제가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4일 오전 10시경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491407번째 블록에 도달을 했고요. 이게 이제 거의 최고치 맥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비트코인 골드가 탄생되었죠. 자, 비트코인의 골드는 탈중앙화라는 이런 이제 비트메인의 독점화를 막겠다라는 의지로 이 이제 하드포크를 진행한 이 가상 화폐이고요. 아직 골드가 아직 상장된 것은 아니지만 11월 1일을 기점으로 많은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되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의 특징은요, 기존의 그 비트메인의 채굴 업체가 주도하는 전용 채굴기, 그러니까 그걸 ASIC라고 하고요. 이걸로는 현재 채굴을 할 수가 없고, 그래픽카드 GPU로 간단하게 채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트코인으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즉 POW 방식, 우리가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POW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U 방식으로 채굴하는 이런 기존의 비트코인이 전용 채굴기로 채굴되어지면서 엄청난 채굴량이 채굴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비트코인의 입지를 다지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스템이 바로 POS, 즉 포스 시스템입니다. POS, 즉 보유한 코인의 지분만큼 분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즉 포스 시스템이 되면 아무래도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 독점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이제 흐름들이 계속 코인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비트코인 골드가 이 독점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의문을 가져보자고요. 현재 우지한이가 이제 이 비트메인을 설립을 해서 마이닝 폴의 31%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지금 입장이고요. 즉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채굴을 해서 상당수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 골드는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1:1 비율로 배포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자가 비트코인 골드 역시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비트코인 골드를 만약에 찍어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을 비트코인 골드가 이제 우리 코인 시장에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 POS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배가 된단 말이죠. 결국 비트코인 골드도 채굴을 열심히 해서 채굴한 비트코인 골드가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요, 결국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우지한이가 비트코인 골드를 가져가게 될 거라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트메인은요, 코인도 많지만 자금력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메인의 전용 채굴기인 ASIC가 비트메인의 채굴 장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언제든지 GPU 방식을 통해서 채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는 그냥 껌값이에요, 우지한한테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는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독점을 막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독점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비트코인 골드를 그 비율만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함정이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열심히 채굴하면 결국 곰조련사가 가져가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 비트코인 골드도 우리가 열심히 채굴하고 열심히 그 열광을 해서 비트코인 가치를 올려놓으면요, 결국
저 시스템 분배, 무상증자 같은 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비트코인 골드를 보유하게 돼버린다. 황당하죠. 저게 어떻게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는 대항마라고 하겠습니까? 예? 저건 그냥 패키지야, 패키지. 원래 비트코인 더 많이 갖고 있는 새끼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한 오히려 보너스적인 코인이란 말이죠. 다음으로 이 비트코인 골드의 출시 전에 삼성전자에서 하나의 재밌는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10나노미터급에 대한 이제 반도체 개발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미세한 공정, 즉 8나노 공정의 현재 개발을 성공을 했고요.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바일이나 가전제품 뭐는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 채굴용 프로세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삼성전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제 방송에서 이더리움에 동참한 삼성전자라고 있죠. 예, 결국은 삼성에서 이 가상화폐, 즉 이 프로세서를 끊임없이 채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연구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에 제가 본 아시아경제TV에서 방송을 했던 코인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제 방송에 대한 걸 많이 대조하면서 봤는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바로 최영규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교수가 나오는데요. 최영규 성균관대 교수의 연혁을 보면요, 전 엔비디아 한국 연구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제가 이더리움과 삼성 동참한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화두로 뒀던 게 바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영규 교수가 바로 엔비디아 한국 연구소장이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상무였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요,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다. 비트코인 골드는 앞으로의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며 바람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골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로 채굴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몇 개월 전,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 폭등했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GPU 대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래픽카드 C도 마르고 우리가 그래픽카드 살려고 해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흐름 덕에 결국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2배에서 3배가량 상승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1년 사이에 3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비트코인 골드가 다시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즉 삼성이 8나노 공정의 반도체 공정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다시 채굴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골드가 출현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요, 이 방송 초반에 우리가 코인 넘버원이라는 이 방송에 나와서 그 초반부에 IBM 연구소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도 화두로 들었던 바로 IBM을 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교수가 3가지의 핵심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블록체인, AI, 양자 컴퓨터, 이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IBM 연구소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빅데이터는 하나다라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저 교수가 하고 있는 말이 제가 방영했던 방송과 거의 일치하다는 겁니다. 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요, 암호화 화폐보다는 블록체인에 투자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방송 초반에는 비트코인 골드에 투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암호화 화폐보다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라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거대 자본가들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수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유명 블록체인 전문가 하시은이라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아직 비트코인이 대세가 되기에는 이르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핸드폰과 같다. 즉,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게 되면 이 기존에 나와 있던 핸드폰들이 언제든지 이 구시대적인 퇴물이 될 수 있다. 즉,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수는 약간의 반대적인 성향으로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이 그런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 전문가 역시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어떻게 새로운 코인이 나와서 갑자기 기존의 코인들이 거품처럼 사라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광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광기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가 유독 IT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더 열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광기와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비고래의 현재 상황을 보면요. 배당락이 끝난 시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간 비트코인 골드를 받기 위해서 매수에 임했던 사람들이 이제 쫘라라락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하는 현재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골은요, 카더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거래소마다 상장되어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거 역시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보는 비트코인 골드의 이제 가치를 약 20만에서 60만 사이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트코인 캐시, 즉 비트코인 과거의 캐시와 매우 비슷한 가격대로 일단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 비골이 거래소에서 채택된 거래소에 대한 부분이 매우 왜소할 것이다. 즉 모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경고성 카드라도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전 방송에서 제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한 어떤 시원한 부분을 긁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한 번 더 내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가 되게 희한한 게, 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왜 배당을 주냐고. 그거 자체가 이상하잖아. 예? 아니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무상증자처럼 왜 배당을 주냐고. 아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비트코인 골드도 많이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지안이라는 저 사람이 저 새끼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도 채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채굴해서 들어오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증자처럼 배당받아서 들어오지. 더 쉬워 더 쉬워. 기존에 캐시 캔 것보다, 비트코인 캔 것보다 더 쉽게 들어온다고 골드가. 즉 비트코인 골드는요 바로 거대 이 채굴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현재 4종류가 돼버렸어요.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비트코인 세그윗 EX,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드 포킹. 지금 장난합니까? 2100만 개의 한도 내에서 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지그들이 씨부려 내놓고 뭐? 지금 몇 개야 이러면은 8400만? 지금 장난해? 거기에다가 금이라 그래 놓고 미친 새끼들이 배당까지 줘. 금을 배당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와 진짜 골 깐다 진짜. 와 대단하다. 엠만이 해라. 엠만이 좀 이제 정도껏 좀 해라. 적당히 좀. 어쨌든 사토시는 분명히 이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역시도 이 화폐에 대한 부분을 금과 같은 이런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비트코인이 붕괴시키고 있다. 즉 비트코인의 붕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엽기적인 거는 이러한 현상을요, 어떠한 매개체, 그러니까 여러 매체나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데가 없어. 왜? 이거 알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 이거 투자하기에 존나 찝찝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추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걸 뭘로 감추고 있냐면요, 암호화 화폐가 계속 나와야 기술 발전, 즉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말은 맞아요. 솔직히 맞는데, 아니, 저기에 돈 투자한 사람 돈 다 날리고 지들 뭐 기술 발전이 뭐 된다. 아니, 그거는 그것들 입장이고, 아니, 돈 날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면, 즉 저런 말, 즉 뭐 기술 발전이 되네 어쩌네, 저걸로 인해서 윤택해지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말할게요. 니그들 돈 날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즉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보유를 하면 그 가치를 계속 종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계속 사람들에게 이 코인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죠. 그리고 하드포크, 뭐 우리 막 세고이시네 하드포크네 더럽게 어렵게 이야기해보면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뭔 소린가 할 정도로 뭐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아주 연병들 하세요. 아주 결국 뭐 계속 쪼개고 새로운 거 만들고 쪼개고 새로운 거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또 다른 코인을 내서 또 그쪽 코인의 가격을 급등시키고, 이러한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도 무제한에 의해서 결국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즉 세그윗을 통한 업데이트 방식이 아닌 하드포크를 통한 이 비트코인을 복제하는 행위는요, 명백한 거짓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광풍을 일으켜서 돈에 욕심을 불어넣는 행위는요,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코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요, 그 코인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설령 사람들이 그 투자를 망설인다 싶으면 결국 비트 골드처럼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식으로 공짜 아닌 공짜를 자꾸 사람들에게 욕심을 건드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게 바로 가격의 급등락. 아니,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심리를 건들지 않고 정말 시장적인 논리의 경제로 움직이는, 만약 그런 가치가 있는 흐름이라면요, 저런 급락과 급등락이 나올 차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재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현재 공매도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건전한 우리의 주식시장을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거의 쓰레기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 보시죠.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한 시장판이다. 즉 파생상품과 같다. 그리고 이 최영규 성균관대 교수는요, 결국 이러한 흐름 차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 암호화폐의 급등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 지구가 만약 똑같은 온도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생태계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즉 암호화폐의 등락이 있어야만 이 투자에 대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즉 뭔 말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시스템의 개선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암호화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돈 날리고 돈 먹고 그걸로 인해서 시스템이 발전된다.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저 교수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 교수가 하고 있는 말은 전부 궤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너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물질적인 돈 때문이죠. 돈의 뒤에 숨어서 우리는 애써 진실을 외면합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가고 또 모르는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이 현실적인 세상이다,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감추고 숨김으로 인해서요, 결국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원래 돈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좋은 도구로 쓰여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비교하면서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돈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게 프로세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인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 역시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 잘 건드려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즉, 암호화폐는 계획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에 눈을 멀고 돈이 곧 우리를 잠식하고요, 그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들의 원하는 도구를 만들어주고 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또 진실된 이야기를 아무리 제가 토해내도 결국 이 비트코인의 욕심에 사로잡혀온 사람들은요, 항상 저에게 똑같은 댓글을 답니다. 공부 좀 하세요 라고요. 물론 제가 뭐 프로그램적인 지식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세그윗이네, 하드포킹이네, 뭐 이런 이제 표면적인 단어들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안다고 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공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공부 좀 하세요라는 말은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파장,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투자에 의한 그 어떤 의식적인 생각을 깨워주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지, 뭐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 이 비트코인의 어떤 제 생각과 의견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는 중립적인 생각입니다. 즉 뭐냐면,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제 3자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하지 않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역시 하지 않습니다. 왜? 투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가치가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의 치명적인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저기 파생 상품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 많이 봤죠? 결국 비트코인 역시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늘 가슴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물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가 돼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면요, 세상은 망하겠죠. 그러니 그러한 세상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신중을 다해서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만들어진 꼭두각시들은 다 원하는 것들을 자기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 그 주변 제가 이제 손정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걸 또 말씀드릴 텐데, 다 서로의 협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탕심리, 나 혼자서 결정하고 나 혼자서 올인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또 명심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버냉키 역시도 비트코인은 법적 통화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블록체인 사업은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요, 꼭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화폐를 통해서, 가상,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통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자본가들의 생각은요,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는 코인이라면 어떤 거라도 환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런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코인의 가능성에 너무 신뢰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작업을 할 뿐이죠.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투자하지 말아라, 지금이 적기다. 저는 제가 신뢰하지 않는 정보는 절대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역시도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